SG 교육연구소와 함께 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2022학년도 수시지원 전략에 이어서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본 학생들도 상당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대학 입시가 마지막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할 때도 이력서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요즘은 평생 한 직장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귀한 세상이죠. 자, 미래 여러분도 아마 몇 번의 이직을 경험할 텐데 그때마다 이력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는 따라다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미래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난번 영상에서 올해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없어진 학교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준비에 부담이 많으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없는 학교보다는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제가 했었죠. 자,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일부 수험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저처럼 입시 컨설팅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소개서는 별 영향력이 없다, 잘 못 써도 된다, 문장은 보지 않는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한다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수능 준비에 악영향이 생기는 모습을 걱정하는 말씀으로 우선 이해합니다. 어떤 학생은 몇 주 동안 시간을 순전히 자기소개서 작성에만 쏟아붓는 경우도 있고요. 열댓 번을 고쳐가면서도 만족을 못해서 마감일까지 자기소개서에 매달리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이러면 좀 곤란하죠.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대학 입시의 전형 요소로 존재하는 한 별 영향력이 없다라는 표현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학은 우수한 학생, 즉 인재를 뽑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읽지도 평가하지도 않을까요? 100보를 양보해도 별 영향력 정도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못 써도 대충 써도 될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자, 간단하게 표를 좀 보시죠. 자, 이 자료는 2017년도에 잡코리아에서 대기업 인사 담당자 794명을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업을 대학으로 바꾸면 아마 상황이 비슷할 거예요. 자, 잘 못 쓰면 특별한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인상이 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왕 쓰는 거 잘 쓴 자소서를 제출해야겠죠. 자, 그러면 왜 대학은 자기소개서를 받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요. 자,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면 학생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 개인별 특성이나 전문 지식, 세계관까지 고려해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자, 비슷한 학습 역량이라면 대학의 설립 취지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뽑는 전형이고요. 자, 그러면 학생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학생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테지만 학생부를 보면 학생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는 학생부로는 조금 부족해서 더 알고 싶어서 자기소개서도 받고 면접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을 알려야 되겠죠. 어떤 모습을 중심으로? 네, 우수성을 중심으로 자신을 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의도와 목적이 꼭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화장을 했는데 반드시 예쁘게 보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결국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신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우수하다는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자기소개서를 읽는 상대방으로부터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팁을 몇 가지 먼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구체적인 항목으로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글입니다.
그 서가 글이죠.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소개서라는 글을 잘 쓴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자,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 먼저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개요를 작성하고 글쓰기를 하고 퇴고하는 정도의 순서죠. 자, 자기소개서도 기본적으로 글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는 학생들이 시간도 많이 들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먼저 주제 먼저 보죠. 근데 주제는 정해져 있죠. 나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드러나도록 써야 됩니다. 하나 더, 내가 왜 그 학교 그 학과를 가고 싶은지보다 그 학과 그 학교 그 학과가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학생부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자, 본인의 학생부를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읽고 글감으로 쓸 것들을 정리해 놓아야 됩니다.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더 좋겠죠. 자, 여기서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데 학생부의 키워드는 뭘까요? 학생부는 과연 무엇에 대한 기록일까요? 자, 이쯤에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문제를 두고 시간을 가지고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셨다 치고요. 학생부의 키워드는 뭘까요? 학생부는 무엇에 대한 기록일까요? 진로? 그건 자기소개서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부의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생부의 키워드는 성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는 학생의 성장에 대한 기록인 거죠. 자, 물론 신체적인 성장에 대한 기록은 아닙니다. 신체 발달 상황은 안 나오죠. 자, 크게 학생의 학습과 활동을 통한 사고력의 성장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학생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리할 때 자신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신 학생부를 꼼꼼하게 보면 글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각 항목별로 어떤 항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개요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제가 한 논술을 20년 정도 가르쳤는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논제 분석과 함께 개요 작성입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 반드시 떨어지는 글이 뭐냐면 쓰면서 생각하는 글 또는 생각하면서 쓰는 글입니다. 자, 글은 생각의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생각을 다 정리하고 나서 쓰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쓰는 글 또는 쓰면서 생각하는 글은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문단들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어일까요? 문장일까요? 문단일까요? 자, 한 편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단입니다. 문단은 생각의 덩어리죠. 자, 문단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생각의 덩어리가 잘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네, 개요 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을 먼저 정리하시고 계획을 세운 후에 글을 쓰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는 뭐였죠? 예, 글쓰기와 퇴고입니다. 계획까지 잘 작성되고 나면 글쓰기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항목별 글쓰기는 조금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퇴고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퇴고할 때는 가급적 남의 글을 읽듯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읽어보세요. 보통 자기가 쓴 글들은 자기가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퇴고가 안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기 글에 취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읽듯이 자, 남의 글을 첨삭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문장의 단점도 잘못된 점들이 좀 눈에 띌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장을 따라가면서만 읽지 마세요. 개요를 작성했잖아요. 즉 내가 작성한 개요에 따라서 글이 작성되었는가 전체의 구성을 고려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그래야 개선점이 보여요. 자, 이제 드디어 항목별 작성입니다. 자, 먼저 올해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죠. 유의사항이나 요즘 표에서 보시듯이
유의사항이나 기재금지 사항은 뭐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작년이랑 큰 변동 없습니다. 자, 작년까지 작년 자기소개서 양식 지금 띄워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올해 자기소개서 양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자기소개서 양식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자, 크게 두 가지. 작년에 비해서 문항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수도 줄었습니다. 큰일이죠. 자, 작년에는 1번 자기주도학습 관련 천자, 2번 교내활동 3개 이하 쓰는 거죠. 1500자. 3번 인성 관련 천자가 공통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자율문항, 지원동기 같은 것들이요. 이게 천자에서 1500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3500자에서 4500자, 많으면 5000자 정도까지 나오죠. 자, 그런데 올해는 자,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자, 2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세요. 800자. 자, 3번이 자율문항이죠. 필요시 대학별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등의 자율문항 한 개를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00자. 자, 작년에 1번과 2번이 하나로 통합되고 글자 수도 줄어들어서 다 합치면 2300자, 1번, 2번 하면요. 3번 자율문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3100자입니다. 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문항이 줄고 글자 수가 줄면 더 쓰기가 편할까요? 그렇지 않죠.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활동과 생각을 좀 더 압축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써야 됩니다. 자,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1500자. 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 가지 단어. 자, 붉은 글씨로 표시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첫 번째 진로, 두 번째 학습 경험, 세 번째 교내 활동입니다. 자, 먼저 작년까지 1번, 2번 문항을 합해서 2500자였던 게 1500자로 줄이려니까 학생들이 힘들겠죠. 자, 그래서 배려를 했네요. 그래도. 자, 바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이드라인이죠. 자, 뭐가 키워드라고요? 예, 진로입니다. 원래 자기소개서 자체의 키워드는 진로죠. 1번은 특히 진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자신의 진로 활동, 즉 진로 탐색 과정이나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 같은 것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몇 자 정도 쓰면 좋다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특히 진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글자를 쓰게 되면 뒤에 학습 경험과 활동과 교내 활동이 들어갈 자리가 좀 부족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학습 경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주도 학습이죠. 자, 중요한 건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못 쓴 사례로 많이 등장하는 게 자기 자신의 학습법을 소개하는 거죠. 나만의 학습법, 자, 이런 말 들어가면 아주 최악입니다. 예습, 복습, 플래너, 이런 거 좀 안 쓰면 좋겠어요. 자, 자기주도 학습 과정은 일반적으로 자, 문제인식, 진로와 관련해서 보면 진로 관련된 관심이나 호기심이 될 수 있겠죠. 자,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실천, 그 다음에 평가, 성과 포함해서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서술되면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계기로 본인의 관심이 확장되고 성과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아주 좋겠죠. 자, 거칠게 예를 들면 경제학자가 되고 싶은데 기본이 되는 게 수학이니까 기본이 되는 미적분과 통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 같은 것도 열심히 했다. 영어는 경제나 사회과학 관련된 짧은 글들을 독해하면서 이러저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이러저러한 부분에 도움이 되었다. 사회 과목은 당연히 경제를 선택했고 한국사와 세계사도 경제사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경제 관련 탐구 보고서 낸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학생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학생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어쩌다 들어갈 수는 있죠. 그러나 최소화되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좋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단순하게 옮겨 적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학생부 기록과 자기소개서는 다른 글입니다. 자, 입학사정관은 두 개의 글을 들고 서로 비교하면서 아마 읽을 거예요. 자, 그럼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랑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 자, 자기소개서에서는 자신의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성과를 포함한 본인의 평가, 즉 배우고 느낀 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학습 관련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본인의 공부에 대한 시각이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했는데 너는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에 대한 대답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년 동안 공부해보니까 내가 내 경험상 공부는 이런 것이더라, 이런 게 중요하더라,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더라 같은 게 들어가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학습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에 대한 이런 자기 자신의 관 또는 시각 같은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 이 학생은 나름 자기 시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구나, 공부에 대한 나름의 자기의 관점과 시각이 있구나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라는 말인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내 서술을 통해서 학생의 공부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드러날 수 있으면 아주 나이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는 학습과 활동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학습과 활동을 진로라는 키워드로 묶어서 같이 연결하게 되어 있죠. 자, 진로 연계니까 관심이 활동으로 이어지고, 자, 그것의 내용과 성과, 또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연결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과 활동이 시줄과 날줄처럼 서로 연결된다면 플러스돼서 한번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자, 앞서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는 친구의 예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코로나19 상황에 접목해서 이해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일본과의 무역 전쟁 또는 국제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와 관련된 것들 각종 통계를 활용해서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활동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고 느낀 점, 내가 어떤 점에서 성장하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활동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사실 고민은 그거죠. 내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아주 차별적인 활동을 한다, 아주 특별한 활동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같은 활동이라도 어쩌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고등학생들의 활동은 좀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느낀 점은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런 해석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소박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쓰레기 봉투 하나 주고서 다 채우는 활동을 했습니다. 한강변에서. 자, 어떤 학생은 이 활동에 대해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했다라고 쓸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환경을 살리는 활동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지구를 살리는 활동을 했다. 또 어떤 학생은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그 활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고요. 바로 그 배우고 느낀 점이 학생이 성장한 부분입니다. 즉, 이전과 다른 나가 표현되는 거겠죠.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세요. 이게 800자 이내입니다. 자, 작년까지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고 했던 것을 올해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쓸 수 있는 소재들은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배우고 느낀 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굳이 나누기 힘들겠습니다만은, 자, 구체적인 경험과 배우고 느낀 점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면 그게 차별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단한 경험이 아니라면
결국 중요한 것은 배우고 느낀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00자니까 하나의 사례를 좀 길고 자세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400자 정도씩 해서 2개 정도 사례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인성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상당수 학생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사례를 제시하죠. 좀 우스운 예를 좀 들어보면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단체 줄넘기를 하는데 제가 지휘자를 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말도 안 듣고 의견도 다르고 중구난방 우왕좌왕했었는데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래서 되겠니? 그러자 친구들이 제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합치면서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해서 노력한 결과 체육대회에서 저희 반이 단체 줄넘기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결국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단체 줄넘기에서 우리 반이 우승했고 그때 지휘를 본인이 했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글쎄요, 어떤 감동이나 공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런데 합창대에서 지휘자를 했는데 또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왜 나는 이런 파트냐, 왜 이 곡을 하느냐 하다가 한마디 하죠. 얘들아, 우리가 이래서 되겠니? 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합시고 노력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이뤘다.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본인의 어떤 장점이나 인성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싶은 마음만 앞서는 경우지 실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안 됩니다. 자, 인성도 결국은 사고력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죠. 아주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예전에 제가 자기소개서 지도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그 여름방학에 국토종단을 했습니다. 어떤 청소년 단체에서 안 그래도 더운데 장난 아니죠. 요즘 또 특히 폭염인데요. 자, 그래도 하루에 10몇 킬로씩을 걸으면서 며칠씩 고생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썼어요. 조별로 행진을 하는데 중간에 한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주저앉고 더 이상 잘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방을 들어줬대요. 가방을 들어주자 그 친구가 힘을 내서 걸었고요. 결국 그 팀은 그날의 미션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학생의 인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감동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공감이 좀 되시나요? 자, 이 학생이 다 같이 어려운데 힘든 상황에서 친구를 위해서 가방을 들어줬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제는 배우고 느낀 점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례는 좀 다르지만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아주 힘들어서 한 걸음도 걷기 힘든데 날도 덥고 고생스럽고 해서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친구가 내 가방을 들어줬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나 고마웠고 또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힘을 내서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 가방을 들어줬던 그 친구의 아름다운 마음을 나도 이어받고 결국 이어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솔선수범하고 다른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가방을 들어준다든가 친구를 옆에서 돕는다든가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배우고 느낀 점이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사례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그 사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를 얼마나 좀 고급스럽게 교양 있게 그 다음에 내용 있게 수준 있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 3번은 대학별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등의 자율 문항인데요. 두 가지를 함께 쓰라고도 할 수 있겠죠. 800자 이내입니다. 자, 좀 나눠서 좀 살펴봅시다. 자, 지원 동기는 당연히 진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지원 동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을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의 설립 취지나 창학 정신 또는 설립자가 있다면 설립자 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애정 표현을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다 마찬가지이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도의 표현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정도로 무성의한 애정 표현은 하나만 또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자,
자, 이왕 하실 거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탐색 활동을 좀 하세요. 여러 가지 뭐 인터넷도 좋고요. 찾아보시면 탐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뭐 학교들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뭐 인천 하버드 이런 얘기 하죠. 인하대 학생들이. 자, 그런데 원래 인하대의 뜻은 인천 플러스 하와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기도 하죠. 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국가가 출발하려 할 때 이승만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하와이에 이민을 갔던 교포들이 예전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분들이 돈 모아서 독립자금을 모아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새롭게 독립하고 건국한 나라를 위해서 이분들이 성금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업이 발전해야 되고 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대가 있어야 된다. 공업대학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에 공업대학을 세워달라고 기금을 전달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대학교가 인천에 만들어지는데 그게 인하대학교예요. 지금은 뭐 한진그룹이 인수해서 좀 다를 수도 있는 약간 뭐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죠. 자, 이런 점들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자, 경희대학교 전신이 어떻게 됩니까? 신흥무관학교죠. 말 안 하셔도 국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워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학교가 굉장히 빛나는 또는 뭐 전통 내지는 아름다운 출발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부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성균관대 성균관대 출신들은 심산 김창숙 선생을 엄청 존경하시죠. 자기 몸을 희생한 독립운동가셨고요. 이승만 독재에 맞서 싸우신 분이고요. 뭐 이런 분들 하실 수도 있겠고요. 연세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뭐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대학이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과 함께 이 학교 연희 전문이랑 세브란스가 합쳐서 만들어진 대학이죠. 자, 이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협력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신다면 여러 학교들마다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있을 텐데요. 참 부끄러운 역사만 있으면 할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나름대로 탐색하시고 애정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또 어이없는 실수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죠. 원래 이제 기업에서 입사지원서 이력서 낼 때도 뭐 삼성에다가 사랑하는 LG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간혹 수시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쓰면서 연세대학교 쓰는데 고려대학교 쓰기도 하고요. 성균관대학교에 쓰면서 서강대 쓰기도 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이 보면 다 알죠. 이 학생이 실수했다는 거. 이게 뭐 우리 학교만 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썼을 거라고 당연히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 학생에게 좋은 점수가 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진로 계획은 가급적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진로 관련된 내용은 학생의 표현과 서술을 보면 역시 이 친구가 얼마나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깊이 또 넓게 생각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50대의 내 모습에서 역순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서술이 좀 쉬워질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19살 정도 됐으니까 한 30년 후 그럼 49세 또는 35년 후 54세나 55세 정도 즉 35년 후에 뭐 일기를 쓴다 또는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쉬워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55세 정도 나이에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그때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뭐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때까지 그런 문제들이 이어져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뭐 기본적인 빈곤이라든지 기아라든지 또는 뭐 국가 간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 당시 시대에 35년 후 정도의 지구에서 또는 국가 간에 나타난 문제들을 예측해서 뭐 열심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상상되기도 하겠죠. 자, 그런 모습 먼저 생각해 보시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외교부 장관 정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제기구,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뭐 오래도록 일해서 전문성을 쌓았거나 했겠죠. 그러면 외교부 장관을 예를 들면 그분이 뭐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셨었으니까요. 자, 그분이 그 외교부 장관 되기 전에는 뭐 하셨나요? 예, 외교부 공무원 하셨죠. 자, 외교부 공무원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자, 외교부 공무원이 되기 전에 뭘 했나요? 정치외교학과 또는 외교학과를 나오셨겠죠. 석박사를 하셨을 수도 있고 학부를 졸업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예전분 같으면 외무고시를 봤을 거고요. 요즘 같으면 외교 아카데미에 들어갔거나 했겠죠. 자, 그럼 그 전 단계는 뭔가요? 역시 뭐 대학에 정치외교학과나 외교학과에 또는 정치학과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위한 과정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고등학교 과정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35년 정도 후의 내 모습부터 쭉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다시 내 나이 때부터 기억해 보시면 좀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진로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또는 그 진로와 관련된 전공 분야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기초적 이해가 안 돼 있어서 서술하는데 엉뚱한 내용들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뭐 제가 봤던 사례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외교관이 되겠다는 친구였어요. 오늘 외교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진로 계획을 쓰면서 외교관이 돼서 제3세계의 동남아시아 같은 제3세계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친구는 외교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외교관은 공무원입니다. 자, 그럼 제3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그럼 국가 간의 내정 간섭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공무원이 남의 나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그게 국가 간 분쟁으로 갈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하게 가는 전쟁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제3세계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국제기구나 아니면 국제 그 민간 단체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진로 계획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 또는 뭐 그 진로의 직업 또는 전공 관련된 탐색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바탕 없이 무작정 뭐 하고 싶은 대로 쓰면 읽는 사람이 봤을 때 오히려 이 친구가 별 생각이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내용부터 항목별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강의와 첨삭을 통해서 좀 더 실전적으로 다뤄보자고요. 마무리는 이전의 영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SG 교육연구소는 2022년 수시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배치 컨설팅, 자소서 대비반, 면접 지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면접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